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니라 지원금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세무사님이 굉장히 필요했고요. 주제는 뭐냐면요,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듣고 나셔서 한 번쯤 검색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예.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예, 어떤 분들이 받은 것인가, 그렇죠. 언제쯤 신청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는 혹시나 대상이 안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뿌렸죠. 그래서 장려금이나 지원금의 형태로 들어오는 돈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특히 이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번에 지급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점은요, 근로자녀장려금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던데, 네네, 그게 그렇죠. 정확히 정의가 뭔가요? 이게 자녀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해서 부르는 통칭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개별적인데 그냥 묶어서 부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도 있고, 네.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장려금인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칭해서 부르기 편하니까 네. 그렇게 부르는 건데, 네. 오해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못 받냐? 그건 아니고요. 네. 요건에만 해당하신다면 둘 다 받으실 수 네.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실 많은 진짜 일을 하는데,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좀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이제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신청은 가능한데, 네.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의가 그거였잖아요. 저소득층, 그리고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해요.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 원 총급여가, 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연간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조금 불만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그렇죠. 월 네. 201만 원이거든요. 그걸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는 한 2,000 몇백만 원 그렇죠. 되죠. 2,400 정도가 네. 되는데, 최저임금만 받아도 이거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좀 제도가 좀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뭐 단독 가구, 뭐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차이 없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전 세무사님 얘기 들어보시고 근로자녀장려금이 뭔지 한번 인터넷으로 스스로 검색해 보셔도 쉽게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놓쳤는데, 총 급여액 2,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급여액에는 비과세 항목들이 빠져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잘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네. 그거죠. 월 200만 원을 받는데 그 안에 식대도 포함이 돼 있고,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에 10만 원 비과세가 되는데, 그 금액도 포함이 돼 있으면은 실제 급여는 200만 원이지만 과세되는 총 급여는 1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총 급여가 20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이 돼서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월에 200만 원씩 받지 신청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기사에서 봤는데 8월 말에 이미 지급이 한번 됐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격이 된다면 추가로 언제쯤 신청하면 되고,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뭐 인터넷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하면 될까요?
신청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고 네. 만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알림이 한번 왔을 겁니다. 먼저 알려주는 거죠? 네, 먼저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만약 그걸 놓치셨다면 지금 기한 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22년도 분은 신청을 언제 하냐면은 2023년 5월 달에 신청을 해요. 네. 이게 어떤 신고 기간이랑 겹치냐면 종합소득세 네. 그렇죠. 신고 기간이랑 겹치는데 5월이 지나버렸어요 라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니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지금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기한을 놓치셨더라도 지금 신청할 수 있다니까요. 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거나 본인이 카카오톡으로 뭔가를 받은 게 있다면 추적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신천사무사님 모시고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정의와 신청 방법과 나는 과연 지원 대상이 될지에 대한 기준 금액과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